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틀 만에 상장일 시초가 대비 무려 25%나 하락하며 28일날 45만원으로 끝이 났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상장일날 시초가에 자이든 혹은 타이든 팔지 못하면서 떨어진 주가를 보며 설날 연휴 우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야너주가 현재 주가 수준인 45만원이 여전히 고평가 수준인지, 또한 하락하는 주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공부해본 영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토요일 새벽에 끝난 28일 미국일 금요일장은 나스닥이 3%, S&P가 2%, 다우지수는 1.6%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상승해서 마감한 데는 먼저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의 상승률이 다우나 S&P 대비해서 더 극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에 25% 증가한 이익을 발표했는데요. CEO인 팀 쿡은 공급망 이슈를 겪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하면서 이날 주가가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날 발표된 고용 비용 지수인 ECI 지수가 지난 분기 발표 대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ECI 지수는 고용 비용 지수인데요.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지난 12월 기자회견 때 이러한 고용 비용 지수가 올라가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ECI 지수가 계속 오르는지 주목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인 1.2%보다 낮은 4분기 1% 상승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임금 증가율이 이제는 더 이상 극적으로 상승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요일날 11% 가까운 하락을 보였던 테슬라는 28일 금요일에는 2%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금요일날 미국장이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주에 이틀 동안 27일 시초가 59만 7천원에서 28일날 종가는 45만원으로 마무리되면서 이틀 동안 14만 7천원, 무려 시초가 대비해서는 25%나 하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시초가에 팔지 못한 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을 가격인데요. 아마 아직 주식을 팔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28일 종가 45만원이 아직도 고평가에 해당하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현재도 고평가인지를 저는 먼저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25일부터 28일, 즉 가장 최근에 발표된 현대차부터 SK증권까지 6개 증권사의 최근 리포트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28일날 발표된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로 목표 주가 64만원, 시가총액은 150조 원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가 가장 낮았던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의 가격 범위였던 39만원 혹은 SK증권의 43만원이었는데요. SK증권의 43만원은 시가총액 100조 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목표 주가라는 게 얼마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CATL,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큰 경쟁사인 CATL 대비해서 멀티플을 할인할 것이냐 혹은 할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입장이 나뉜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목표 주가를 60만원 이상 제시한 한국투자증권, 메리츠,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적용된 에비타 수준이 현대차증권은 2023년, 메리츠증권 2024년, 한국투자증권 2025년으로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에비타를 계산했고, CATL 대비해서도 이 세 증권사는 모두 할증해서 멀티플을 적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는 표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 SK증권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 에비타가 2022년이나 2021년치를 적용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에비타를 적용했고, 멀티플 역시 CATL 대비해서는 할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증권사의 목표 주가 범위는 39만원에서 64만원이라는 큰 범위를 그리지만, 이러한 증권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얼마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CATL 대비해서 할인을 했느냐
혹은 밸류에이션을 할증을 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문가라 불리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적용하는 에비타를 장기적으로 볼 거냐 혹은 단기적으로 볼 거냐, 멀티플을 할증할 것이냐 할인할 것이냐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왜 발생할까요? 저는 이번 주말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 16장에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챕터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줄 구절을 만났습니다.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라는 생각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개념이라는 주장인데요.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적당할까요? 그 답은 바로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30년을 내다보는 투자자인지, 10년 내에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1년 내에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주식을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더인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개념이죠. 이를 LG에너지 솔루션에 적용하면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만약 하루하루 수익을 바라보는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오늘 가격이 내일 가격보다 더 비싼 상태라고 예상을 한다면 오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게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을 1년,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 기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격을 판단해야겠죠. 자, 이틀 동안 LG에너지 솔루션을 372만 주 순매도했고 금액으로는 1조 8,900억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아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평가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식을 판 외국인들은 오늘보다 내일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늘 주식을 팔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외국인들은 59만원부터 45만원까지 주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왜 이러한 가격대를 고평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1월 26일 날 발표된 유안타증권의 황교안 연구원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51만원은 시가총액으로는 120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가총액 120조 원은 2022년에 에비타인 3.2조 원을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35.8배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CATL의 주가 수준이 2022년 기준으로 35.8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LG에너지 솔루션이 51만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는 곧 CATL보다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아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외국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50만원 이상이 고평가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얼마여야 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얼마만큼 LG에너지 솔루션을 장기적으로 보는지, 또한 경쟁사인 CATL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할증해서 볼 것인지 할인해서 볼 것인지 당신이 어떤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빨간색으로 음영 표시한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인 미래의 에비타에 CATL 대비해서 할증된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평가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유안타, 삼성, SK증권의 비교적 단기간의 에비타에 CATL 대비해서 할인하는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관점을 수긍하는지, 내가 어느 쪽 입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나의 적정 주가가 달라질 수 있죠. 또한 한 가지 더 고민해봐야 할 점은 내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주가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단기간에 고평가된다면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카카오뱅크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39,000원부터가 비교 기업인 다른 국내 금융지주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PBR 배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상장일 이후에 MSCI 편입지수 이슈로 무려 주가가 94,000원까지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고평가 논란은 결국 5개월이 지난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주가가 4만원까지 하락하면서 고점 94,000원 대비해서는 5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즉,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단기간에 카카오뱅크의 94,000원과 같은 매우 큰 고평가일지를 생각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45만원, 시가총액 105조 원이
지나친 고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목표 주가를 40만원 초반을 제시했던 삼성증권과 SK증권의 가치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SK증권은 2021년에 에비타인 2.4조 원과 삼성증권은 2022년에 에비타인 2.9조 원을 멀티플을 CATL 대비해서 할인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했는데요. 2021년은 이미 회계년도가 지났고 2022년은 앞으로 1년 뒤의 일이라서 가시성이 높은 에비타를 적용했고, 특히 현재 주가, 즉 상대 가치 평가를 통해서 CATL 대비해서도 할인된 멀티플을 적용했을 때 45만원 수준이 105조 원이라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고평가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겠지만 공모가를 산정할 때 주관사가 평가했던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살펴보면 주관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48만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37% 할인해서 공모가를 30만원으로 확정했던 건데요. 특히 이러한 주당 47만 9천원의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 에비타를 일회성 이익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에비타가 더 높아지지만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일부러 에비타를 더 낮게 산정되는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서 공모주주 친화적으로 계산했을 때 47만 9천원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거죠. 저는 이러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 45만원은 고평가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너주가 내린 결론은 내가 자발적으로 팔지 않았던 혹은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비자발적으로 팔지 못했던 LG에너지솔루션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이번 설날 연휴에 야너주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었구나를 알아가시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본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단순히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와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데만 살피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업체들의 경쟁 강도와 공장 캐파 증설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그 결론이 목표 주가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표 주가와 시가총액을 보기보다는 어떠한 근거와 논리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표된 증권사들의 LG에너지솔루션 분석 리포트만 하더라도 페이지 수를 다 합하면 무려 130쪽에 가까운데요. 이러한 보고서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앞으로 크게 개화할 시장인 전기차와 2차 배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 야너주와 같이 이번 설날 연휴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야너주 김파고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이 설날 긴 연휴를 맞이하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휴장일이 아니죠.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 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이 당장 다음 주에 45만원보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는 우리 모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설 연휴 기간 동안 야너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증권사 리포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해볼 예정이에요. 야너주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을 하나씩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해두시면 증권사 리포트들이 어떠한 근거로 LG에너지솔루션을 판단했는지 하나씩 공부하는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